지금 뭐 볼 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갖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수지 아나운서가 앞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고 갔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엄청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너무 팍팍 오르니까 네. 앞자리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우리나라 증시였나요? 혹시 2007년 기억나세요? 2007년도요. 그때는 그냥 날마다 증시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가는 게. 그때도 이랬어요? 네. 어. 그땐 펀드 광풍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 제가 그때는 개인 주식 투자는 하고 네. 있었고 직장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네. 학생이었고 제 주변에서 뭐 미래세 펀드 안 하면은 그때 제일 유명 미래세이 그때 컸잖아요. 그쵸. 미래세 펀드 안 하면은 인디펜던스 펀드하고 네. 디스커버리 펀드하고. 그거 안 하면은 네. 이상한 사람처럼 약간 돼가지고 그죠.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 그죠. 그때 펀드 광풍 불고 외국인들 매도하는데도 시장이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가고 내일 사면 네. 모레 올라가고 지금이 딱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더 강도만 더 세다는 그 차이만 있고. 근데 그때가 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2천에서 3천 사이 음. 이거를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습게 뚫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네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맞냐라고 계속 물음을 던지시지만 네. 버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거라니까요. 다만 이제 그 그죠. 안에서 왜 이런지 그리고 어떤 자금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요. 맨날 오르는 건데 뭐 내 거만 안 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네. 일정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정만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봐야 될 것들 좀 체크를 네.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네네. 주석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있는데 글쎄 이게 회담 이후에 오히려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불길한 얘기가 일부에서 나와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이게 협상이 될까가 먼저 관건이고. 어젠 근데 간밤에 베센트 장관이랑 중국 그 실무진들은 잠정 합의 얘기 나왔죠. 잠정 합의는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트럼프 트윗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트루스 소셜. 저도 그거 쫓아다녀요. 네.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이후로 일정이 안 나왔어요. 삭제됐어요. 그래요? 없어요. 지금 일정이 없는 어.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삼성 중공업 그 아까 어제. 정보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잠시 좀 저도 첨부를 하자면 그 아까 이제 화물차 국산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작게는 100억 불이고 척당 매출의 5%를 프랑스 GTT 쪽으로 이제 로얄티를 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로얄티를 안 줄 수 있고 이게 수익을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단독 기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조선사 방문 안 한대요. 그 방금 전에 어떤 네. 분이 댓글 올려주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아직 그걸 못 봐가지고 단독 기사로 나온 겁니까? 어.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 화면에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곳이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된다, 맞다, 아니다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시진핑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것도 와야 온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서울로 이렇게 초청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와야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대두 수입이란 이런 것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합의라든지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얘기는 베센트 장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시하는 의제들인데 이게 좀 조심스러워. 여기 있네요. 방 나오네요. 단독 기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독 기사 나오면서 조선사 방문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은 만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추측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루스 소셜이 지금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일본 방문 이후에 일정이 다 삭제가 됐어요. 저도 남의 네. 그 SNS 팔로잉 잘 안 하는데 트루스 소셜을 깔아가지고 네. 매일 밤마다 갑자기 네. 브레이크 누르면 깜짝깜짝 놀래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네. 경우가 있긴 한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경제 흘러가는데 가장 큰 하나의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그리고 리드를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또 얘기를 다시 이어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인 합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대두하고
대만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 인권 전문가 이제 지미라의 석방 얘기 네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관세 철폐 네. 이런 부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대만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얘기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양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합의는 있겠지만은 완전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그 시진핑이 와야 오는 거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야 이제 확실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러운 네. 입장인 거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그 트루스 소셜 올라온 거 제가 좀 보내드렸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most importantly 저걸 보고 싶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뒤에 이제 no war. 저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땐 말레이시아 일부러 가는 게 태국하고 캄보디아 있잖아요. 중재. 그러면서 내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중동 쪽도 그렇고 지금 마음대로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에 가서 일단 저런 것들 좀 보여주고 그리고 저기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이 부분을 얘기했기 전쟁은 없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없다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중동쪽도 이끌어내겠다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트럼프가 이제 그거 원하잖아요. 노벨 평화상 내년에도 이제 뭐 도전을 하겠죠. 네. 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조선소 단독 기사가 떴는데도 한 네네. 20분 전에 떴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또 기타적으로 반영이 됐거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기대치들이 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요. 또 원초적으로 얘기 말씀드려 보면 시장은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뽀로로예요? 예? 아니, 폭로하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뽀로로예요? 이게 하나오션이 실적 미스났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3,400억 정도가 예상치인데 2,89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가잖아요. 네, 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내냐면은 지난 2분기 때 화장품 기억나죠? 네. 실적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못 미쳤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리콘투,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이런 거 다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달라요 분위기가. 전혀 영향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도 똑같은 이제 이슈에도 다른 현상이 나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이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주도색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 조선해하고 현대중공업 미스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아마 그쪽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 시즌의 어떤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반대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 전년 동기 대비 4,700% 네네. 이익 올라갔는데 흑전. 네. 흑전했잖아요. 예.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 근데 오히려 위에서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오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특징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삼전도 그랬고 네네. 엔솔도 그랬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첫날은 때립니다.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괜찮은 또 가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리더라고요. 요번에도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리고 예. 아마 다음 주 중반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양극재 3사 전부 다 흑전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오게 되면 또 아마 달리지 싶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ESS 부분에 실적이 잘 나와서 나왔죠. 혹실적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ESS용 양극재를 LG엔솔 쪽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이번에 좋을 가능성이- 에코프로비엠이 네. LG엔솔에 넣는다고요? 네. SDI 아니에요? ESS용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요. 잠시만요. 안 제가 들어가요. 안 잠깐 들어가.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영향이 있는 게 2분기 때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뭐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냐면은 데이터 센터양 ESS 양극재 공급이 100% 전년 대비 매출이 100%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그러신 ESS용 것 양 ESS 빨리 잡아야 돼. 우리 이런 거는 진짜. 네. 큰일 날 뻔했어. 네. ESS 양극재 네. 매출 이번에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좋을 거란 얘기죠.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아마 가지고 있던 재고들을 많이는 안 비축을 안 하는데 아마 영역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예,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조금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거 이제 조금 넣어버리면 그래도 아, 뭐 맞네요. LNF가 N솔이고 SD하고 그쵸. SQ 쪽으로 에코프로핀 들어가고. 그쵸, 아, 그쵸.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도 정신이 없어요. 예. 네, 어쩔 때는 뭐 에너지를 부러워요. 그쪽만 보면 되니까 자기 분야 보면. 이게 앵커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바짝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는 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실적들이 이제 하나씩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거고 뭐 빅테크들도 나오고 국내 기업들도 나오고 그렇게 네네.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네네. 긴 흐름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CPI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달러. 10월 달도. 예, 네. 뭐 4달러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그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정도 이제 PC 물가도 그렇고 CPI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내년이 그 1회거든요. 네. 이번에 9월 점도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점도표 보게 되면 내년이 1회예요. 올해가 이제 2번이고 9월 FOMC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래 단에 보시면은 그 6월 달 그리고 페더럴 펀치 레이트가 돼 있는 게 저게 금리 전망치인데 네. 밑에 3.9에서 3.6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번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12월 달 하게 되면 저게 맞게 되는 건데 네. 그 다음 게 내년인데 내년이 3.6에서 3.4예요. 그럼 이게 한 번 정도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음 PC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연준에서 목표치가 2%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3이에요? CPI인데? 요건 CPI. 요번에 나온 거. 네. CPI인데 CPI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에서 정체돼 있어요. 네. 2말 3초. 네. 네.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더 내려가야 돼요. 음. 하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 아마 12월 점도표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봐져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아마 다음 게 아마 점도표 죄송합니다. PC 물가 PC 지수지 싶어요. 예. 싶은데 PC 물가 지수도 지금 2.5% 전에서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도 데이터 기반 네. 이렇게 계속 뻐기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CPI도 그렇고 PC 물가 지수도 지금 정체된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9월 달에 나왔던 그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전망치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결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은 어쨌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지금 경기 지표 기반에서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9월 달 전도표에서 나왔듯이 한 번 정도 일단 가능한 수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연준 위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 대립이 상당히 강한 나오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연준 내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파월과 이제 트럼프의 인식 차이 요것도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좀 봐요. 네. 왜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아시겠지만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은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이고 그리고 파월 같은 경제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산 가치하고 화폐 가치 이 사이가 물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인플레가 되고 줄어들게 되면 디플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그 인플레가 그 자산 가치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를 내려주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고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또 반대로 그 파월 같은 경우 경제학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 물론 올라가지만은 이게 또 중요한 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점심때 밥값이 9,000원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10,000원대 되고 11,000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와 파월 간의 인식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인하는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만큼 뭐 급격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연말까지는 네네. 예상치대로 갈 거고 네네.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네네. 한데 지금 좀 보수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네. 실적들인데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그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테슬라 했고 네네. 엔비디아 제외하고 다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틀에 몰려 있어. 그러게요. 와 이거 정신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여기서 미스 하나만 나면 사실은 우리 시장에도 빡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여기서 네. 미스 하나만 나더라도 아마 악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도. 미스가 났을 네. 때 가장 타격이 적은 건 개인적인 판단인데 애플이 아닐까. 그죠. 기대치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기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그렇게 죽어. 예. 그게 뭐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29일, 30일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스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맞아요. 몰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스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나오지 있거든요. 않겠나라고 지금 보긴 네, 하는데. 그죠. 어.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1조 5천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가이던스가 올라갔는데 11조 8천억 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찾아봐야겠네요. 예.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하이스 실적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평균치가 얼마인지 보고 기대치가 얼마만큼 올라간지를 봐야 되고 그게 부합하느냐 아니면 더 나오냐 그것도 그쵸, 판단해야 그쵸. 되기 예.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조 중반대에서 12조 나와가지고 쭉쭉 더 가는 원동력으로 좀 네. 작용됐거든요. 근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의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보다 상회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봐지는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0조 중반대에서 지금 11조 8천억, 5천억, 8천억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합을 하거나 못 미치게 되면은 이게 쉬어가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11조 8천억이 가이던스 상단인데 이걸 넘어서게 된다. 뭐 11, 13조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흐름이 11월 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연말까지 그냥. 네, 그렇죠. 쭉 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스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 좀 빨리 팔았거나 했을 건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번 주 아마 실적 기대감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번 주 갈 겁니다. 근데 이게 파일을 크게 볼 건가 작게 본 건가 그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파일을 길게 본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29일 날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때 만약에 시장 가이던스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쭉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가서 아마 따라잡거나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또 이제 약간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싶어요. 자리에서? 짧게 보는 게 아니라면. 굳이 네네. 그리고 이 실적 퍼포먼스에서 이제 예. 잘 가던 때가 또 있는데 그게 2017년도거든요. 음. 그때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1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1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바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야 길게 롱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쏘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8월달 조선주 얘기하고 있는데 8월달 조선주가 그랬던 것처럼 단발로 이렇게 빡 쏘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기간도 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려운 게 그 사실은 저도 주식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는 기간을 따지면 제가 네네. 지금 21년째 하고 있고요. 아, 학생 때부터 네. 했으니까 21년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이 언론 한 18년 정도를 했거든요. 이 관련 내용은. 근데 요즘 같은 시절을 진짜 본 적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원래는 이제 주도주가 아까 네. 말씀하셨다가 진짜 미친 듯이 가요. 네네. 쉬어가요. 그리고 이 기간이 좀 길고 다른 애들이 거길 들어오고 왜냐면 우리가 파이가 작으니까 여기서 나눠 먹기를 좀 하면서 좀 이 눈치 네. 빠른 사람들은 돌았는데 그렇죠. 쉬는 기간도 별로 네. 없고 좀 쉬었다 맞아요. 또 치고 올라간다 네네. 그럼 걔를 따라가냐 옆에 봤더니 또 움직이네 네.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 올해 이전에 2020년도, 2011년도, 2007년도를 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명확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2020년 같은 코로나 상태에서 네카오 쉬어도 걔만 잡으면 무조건 계속 가요. 네, 계속 가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차화정, 그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기계,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 갔었거든요. 네네. 걔들만 갔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가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야지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데 하나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날 때도 있겠지만 쉬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오고 이러니까 네.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이제 뭐 어떤 업종이 상승 나오게 되면 이게 다음 달 계속 갈 건가 아니면은 달이 바뀌면서 또 주도 업종이 바뀌는가 그 고민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투자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유한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너도 나도 어렵다. 네. 대신 그 중에서 수익은 내야 된다. 사실 그게 제일 그죠. 어려운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그 우리 아나운서 친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진짜 네. 주변에서 다 해요. 주식을 그죠. 안 해본 분들도 지금 사요 그러고 조금 빨리 들어왔다 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3,600, 700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그죠. 3,300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일부에서는 4,000 아직 싸다 그러는데 뭐 버핏 지수는 과열이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부터는 분명히 네네. 버블 영역과 계속해서 말이 나올 텐데 어때요? 뭐 PBR이나 대만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너무 빨리 올랐고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대 담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57%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51% 정도 아낌에 거의 목까지 찼다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저도 그 말씀드리잖아요. 갚아는 게 문제라고. 문제지고 있지만 만약에 10일 달 가서도 안 꺾이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도 지난주였나요? 그때 우리 물리 얘기했었잖아요. 관세 예, 공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힘이 계속 그 힘이 강하면 계속 그쪽 관련은 힘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딱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보다는 그냥 가니까 간다. 저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가는데 이 가니까 가는 이 장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건가. 그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만약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못 미치게 된다라면은 그 핑계로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또 이게 오버가 돼버리게 되면은 계속 가니까 말릴 수 없죠 그냥. 오버슈팅 나오면 어차피 쉬어가긴 하죠. 뭐 신내면 더 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지금 요즘 같은 시정은 네네. 이게 감이 안 와, 더 좋대. 와,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얘기를 2007년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네. 제가 이쪽 업이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할 때라가 금융권 네네. 다른 금융권 직장 생활할 때라 가지고 그때 막 그 직원들 막 증권사 가서 막 펀드 가입하고 CMA 가입하고 그거 기억 맞아요. 네, 네. 나가지고 저도 동양증권 네. 가고 그때 동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동양증권. CMA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동양증권 CMA가 금리가 5%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 만들러 갔었잖아요. 1억 넣으면은 네. 1년에 500만 원 그리고 펀드 가입만 하면 다 오늘 수익 나고 내일 수익 수익 나고 네. 나고. 그러다가 이제 리만 사태 오게 되면서 그냥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제가 이제 증권 쪽에 업을 들인 게 2008년이거든요. 필도 그러니까 예. 공교롭네요. 네,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업을 찍고 바꿔버렸는데 네.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펀드 반토막은 진짜 우스웠어요 진짜 그때. 저희 작은 거 뭐 네. 아직도 그 복구 안 된 게 있어. 아직도요? 중국 거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계속 운용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렇죠. 맞다. 마이너스 나도 수수료 가져가잖아요. 혹시 인사이트 펀드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됐다 그러고 그냥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됐다이만 하면 그러면서 정리하시고 그런 경우가 좀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네. 최고치 랠리에 기여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뭐 사실은 1등 공신이고 조선 그다음 원전도 신고가니까 그다음에 전력설비 네, 전력설비 얘네들이 또 네네. 숨은 1등 공신이고 효성중공 2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요. 됐고 거기다가 2차전 2차 전지가 네. 최근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가다가 네. 기대만큼 못 갔고 사실은 네네. 얘네는 이제 결정적인 관세라는 게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불을 뿜잖아요. 네네. 오늘은 장중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실적 시즌이 왔는데 네네. 어떻게 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일단 더 간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매일매일 뭘 확인하냐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리튬 가격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리튬 가격 어디서 확인하냐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있잖아요. 그거 네.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게 오늘 어젠가 오늘 8만 위안을 또 톤당 8만 위안을 또 넘었더라고요. 선물 가격. 네. 네, 맞아요. 선물 가격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봐야 되냐면 결국 이게 양극재고 이게 다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가격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손익분기점이 톤당 10만 위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수익성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쨌든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영래기익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돌파구, ESS.
이게 나타나게 되면서 수익성이 발생되면서 큰 어떤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쨌든 흑자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ESS에 AI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좋아졌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작은 수급만 들어가도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그것도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어쨌든 나오고 있지만 이 조정을 이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랜만에 불붙은 이 열기가 금방 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처럼.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관세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있지. 그리고 관세 이슈를 해서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 판매량. 이걸 보더라도 지금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만한 어떤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낮고 지금 3분기 현대차가 2조 5천억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역성장이잖아요. 그게 보면 자동차는 아직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어쨌든 돌아섰잖아요. 확 그죠? 그렇죠. 돌아섰잖아요. 적자에서 어쨌든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 기업 3개사 다 지금 실적 좋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포스코프제 흑자 전환됐고 NF, 에코프리움 둘 다 흑자 전환될 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리움은 3분기여서 흑자예요. 이번 흑자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자동차와 방금 말씀드린 섹터와는 관세라는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빼고는 일단 다른 쪽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네. 좋아요. 좋은 건 아는데 좋다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새 막 효성중공업 자꾸 특정 종목을 제가 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왜냐면 상징적인 숫자인 네네. 200만 원에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네네. 이제 이 종목 아시던 분들은 막 8, 9만 원에 보셨으니까. 그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도 기업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업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주식하고 업황은 또 이제 매수하고는 조금 별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 업황과 주가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안 갈 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앞을 바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인이 뭐냐면 3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됐을 때 실적 잘 나오는 섹터가 업종이 어디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볼 때 조선이 움직이는 건 원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돈 되는 수주가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엔 그러니까 적자 수주였는데. 네, 그죠. 적자 수주가 이제 아시겠지만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넘어서서 흑자 수주로 겨우 전환이 됐고 2022년, 2022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수 소위 말하는 이제 LNG 운반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2억 5천만 불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2년 하반기, 2023년도 이제 바뀌자 했고 그게 설계가 끝나고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조선도 보니까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원래는 3,400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4분기 더 좋을 거고 내년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마다 아마 조선주는 계속 부각이 될 거라 봐지고요. 전력 설비 쪽도 일단 실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탄탄한 수주가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페인 정책 이런 것들 겪게 되면서 지금 이제 노후 전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미국 쪽에 AI 데이터센터 밀리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대일망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LTD 현대일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은 살짝 부담스러워요. 이미 올리면 9월달에 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두 종목이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보면은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 이제 봐지는 게 LS 일렉트릭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이제 배전용 변압기인데 이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고압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고압 송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송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곳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배전용 변압기거든요. 그거는 산일전기가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아직 안 했죠. 현대중공업하고 LS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실적이 잘 나오고 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신고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봐도 되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뭐 대한전선 같은 것도 전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이고 대한전선하고
LS 마린 솔루션은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거 관련돼가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포설선, 해저 케이블 밑에 바다에 까는 거, 그리고 고압 증유 송전, HVDC 해가지고 요것도 중요한데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LS 마린 솔루션, 대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요 두 종목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트랙 레코드가 빵빵하거든요. 네, 있어요? 빵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마리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 바닥 잡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소비 쪽이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접근할 만한 종목 혹시 찾는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에 네. 이제 연말에 월말이에요. 음. 월말이고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이제 이용 선생님의 잊혀진 계절도 생각나지만 왜 웃으세요? 누군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드립을 왜 못 받아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우리 채팅창 빵빵 터질 거예요. 아, 그래요? 아마 우리 저 구독자분들 그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이 노래 한 곡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면 사실은. 저 이제 노래를 몰라요. 선생님 이게 해야 될 타이밍이가 저희가 지금 11월이에요. 어쨌든 네. 간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11월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두 달 남기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정리하고 내년 막 네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떤 쪽으로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음. 볼 만한 업종이나 아니면 좀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나올까요? 일단은 만약에 반도체가 좀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라면 갈 만한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조선, 방산, 전력설비 거기다 플러스하게 되면은 이제 원전하고 증권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증권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다가오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제 뭐 움직이겠지.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거까지 부합이 되게 되면은 증권주하고 금융주 쪽이 이제 외국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한국금융주하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정고 좀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대신증권 같이 이제 고배당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 말씀드리면 한국셀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예. 않은데 DPS 절대 가격이 높아요. 지금 한국 셀서유가 40 몇만 원 정도 될 건데 이게 DPS가 작년 같은 게 27,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주가대에 고배당하는 기업들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삼성화재하고 현대차가 있거든요. 그것들 같은 경우는 만 원대예요. 근데 이 회사는 27,000원이거든요. 올해 실적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넣게 되면 3만 원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배당 종목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미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원래. 지금 사서 그냥 한 보름에서 한 달 있다 파는 거야 이건 네. 진짜로. 그게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배당 받으면 안 되죠. 안 받는 게 낫지 솔직히. 근데 지금 네. 들어가게 되면 배당 받고도 매매 차익 가능해요. 아 근데 그 세금 내야 되잖아요 또. 나중에 들어오잖아 돈도. 일단은 세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세금 말고 15.4% 떼고 네. 들어오니까. 네. 아니 얼마 이거 뭐 안 되더라고요. 아니 너무 세속적이었나? 손이? 근데 네. 금액 보시는 분들은 크잖아요. 작아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슬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미군 기지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미군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그때 얘기 나온 게 이제 SMR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고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올해에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SMR을 짓기 위한 18개 기업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기업인 엑스에너지가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이 이제 합작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핀란드 쪽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제 계속 루마니아 쪽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될 건데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 에너베이티, 현대건설은 지난 5월달, 6월 뛰어서 여전히 대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뭐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냥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번 주 주초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작가님한테 원고를 드릴 때 4,000포인트, 900포인트 이랬는데 이미 거점 가버렸고 오늘 갔네요. 네, 예. 가버렸고 그러면 이제 전망이라고 했는데. 예, 가버렸어요. 가버렸고 일단 수요일까지는 반도체 계속 보는 게 맞다라 봅니다. 맞다라 네네. 보고 이제 29일 날 이제 하이닉스 실적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으로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더 잘 나오거나 요 두 가지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연말까지 가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고 있는 조선 방산, 이제 원전, 전력 설비 쪽 계속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봐집니다.